여러분도 이런 적 있지 않으신가요? 자식이 하는 말인데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고 거절하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던 순간 말입니다. 분명히 내 인생인데 어느새 중요한 결정 앞에서 자식의 눈치를 먼저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때 말입니다. 젊을 때는 이런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부모였고 어른이었고 집안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로 갈수록 이상한 변화가 생깁니다. 자식이 걱정된다는 말을 하면 거절하기가 어려워지고 자식이 힘들다고 하면 내 형편은 뒤로 밀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시작됩니다. 조언을 듣는 정도였고 의견을 참고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방향이 바뀝니다. 자식의 말이 기준이 되고 자식의 반응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이런 어르신들 참 많습니다. 연금은 받는데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집은 본인 명의인데도 결정권이 없는 경우 말입니다. 어디를 가려고 해도 자식에게 먼저 물어보고 뭘 사려고 해도 눈치를 보며 망설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들 평범한 부모입니다. 자식 사랑 많은 부모이고 희생 많이 한 부모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지 않다고 말입니다. 이건 자식이 나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자식이 일부러 부모를 휘두르려고 시작한 경우도 드뭅니다. 문제는 그 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한 구조로 굳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70대 중반의 한 어르신은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며 사셨습니다. 자식이 부탁하면 거절한 적이 거의 없었고 늘 내가 참으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런데 노후에 들어서자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고 부모는 그걸 거절하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자식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달라진다고 말입니다. 이 영상은 자식을 비난하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부모의 희생을 부정하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공통된 모습이 있다는 점을 짚어보려 합니다. 이 공통점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지고 습관처럼 굳어집니다. 그래서 미리 알면 막을 수 있고 지금이라도 알면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그 공통점을 하나씩 살펴보며 어디서부터 문제가 시작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남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시다 보면 이 부분은 나도 조심해야겠구나 하는 지점이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죄책감으로 결정을 하는 습관입니다.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부모라는 이름으로 참고 양보하고 밀어온 결과입니다.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 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부모니까 더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자식이 힘들다는데 내가 버티면 되지라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이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선택의 기준이 바뀝니다. 무엇이 옳은지가 아니라 자식이 서운해하지 않을지가 기준이 됩니다. 내 형편이 어떤지는 뒤로 밀리고 내 몸 상태가 어떤지는 나중 문제가 됩니다. 그저 자식 마음 상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 집을 정리하고 조금 작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 팔면 나중에 불편해진다고 말입니다. 어머님은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본인은 힘들다고 느끼는데 자식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결국 이사를 미루셨고 몇 년 뒤 계단 오르내리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때서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내 몸을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고 말입니다. 이런 결정의 바탕에는 죄책감이 깔려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지 않으면 나쁜 부모가 되는 것 같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이 생각이 삶을 갉아먹습니다. 젊을 때의 죄책감은 버틸 힘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의 죄책감은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한 번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여파가 그대로 몸과 생활에 남습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말버릇이 있습니다. 내가 참으면 되지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희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스스로의 권리를 내려놓는 말입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더 큰 희생이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나 자신을 기준에 올려놓는 일입니다. 하지만 죄책감이 강한 사람일수록 이 기준을 세우지 못합니다. 자식이 부탁하면 거절하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고 자식이 실망할까봐 밤새 고민하고 결국 내 마음을 눌러가며 자식 쪽으로 결정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익숙해집니다. 부모는 늘 들어주는 존재라고, 부모는 언제든 양보하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건 자식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부모가 죄책감으로 결정해왔기 때문에 만들어진 구조입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는 삶의 시작은 바로 여기입니다. 내가 불편해지는 선택을 하면서도 그걸 당연하다고 스스로 설득해온 시간들입니다. 이 죄책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점점 큰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 스스로도 어느 순간부터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기 전에 먼저 계산하게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자식이 상처받지 않을까? 이 선택을 하면 나를 이기적이라고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입이 점점 닫힙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삼키게 되고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괜찮다고 넘기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쌓이는 게 많아집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0대 초반의 한 아버님은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가끔씩 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 도와주셨고 나중에는 본인 생활비까지 줄여가며 지원하게 되셨습니다. 누군가 보기에는 왜 거절하지 않느냐고 묻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한테 싫은 소리 하면 관계가 멀어질까봐 무섭다고 말입니다. 이 두려움은 죄책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식을 도와주지 않으면 버림받을 것 같고 자식 마음을 거스르면 혼자가 될 것 같다는 불안입니다. 이 불안이 부모를 더 깊이 묶어둡니다. 문제는 이렇게 참고 넘어간 선택들이 결국 부모 자신의 노후를 갉아먹는다는 점입니다. 돈이 줄어들고 선택권이 줄어들고 나중에는 자식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상태가 됩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관계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 통제당하는 구조가 됩니다. 자식이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죄책감으로 굳어진 관계는 누구에게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는 분들은 대개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 와서 바꾸기엔 늦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늦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결정을 할 때 나를 기준에 다시 올려놓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선택이 정말 가능한지, 내 생활을 해치지는 않는지 먼저 묻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식이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선이 생기면 관계는 오히려 안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죄책감으로 내린 선택은 끝이 없습니다. 요청은 반복되고 요구는 커집니다. 하지만 기준을 세운 선택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부모 스스로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부모는 늘 참는 부모가 아니라 자기 삶을 지키는 부모라는 사실입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의 두 번째 공통점은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말버릇과 태도입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상관없다. 내가 알아서 해라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 말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너그럽고 이해심 많은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노후에 이 말들은 부모 스스로의 권한을 내려놓는 신호가 됩니다. 젊을 때는 이런 말이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생활의 중심이 여전히 부모에게 있었고 최종 결정권도 부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후로 갈수록 상황은 달라집니다. 부모가 먼저 경계를 흐리면 자식은 그 빈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우게 됩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70대 후반의 한 아버님은 늘 자식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편한 대로 해라. 나는 다 괜찮다라고 말입니다. 처음에는 집안 행사나 일정 정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다 점점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집수리 문제, 병원 선택, 재산 관리까지 자식이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은 속으로는 불편했지만 이미 해왔던 말들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제 와서 반대하느냐는 자식의 말에 아버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괜찮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세우지 못하는 부모의 특징은 거절을 나쁜 일로 여긴다는 점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틀어질 것 같고 자식이 멀어질 것 같다는 두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부탁이 오면 조건을 붙이지 않습니다. 가능한 범위를 말하지 않고 불가능한 이유를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거나 침묵으로 넘깁니다. 이 침묵은 자식에게 이렇게 전달됩니다. 부모는 언제나 양보한다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반복되면 자식도 무의식적으로 기준을 낮춥니다. 문제는 이 구조가 한번 굳어지면 바꾸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부모가 뒤늦게 불편함을 표현하면 자식은 당황하거나 서운해합니다. 왜 이제 와서 그러느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이때 부모는 다시 한번 물러납니다. 괜히 말 꺼냈다고 후회하고 다시 침묵을 선택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위치는 점점 줄어듭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는 분들의 생활을 보면 결정권이 거의 없습니다. 병원 예약 시간, 외출 여부, 심지어 집안의 물건 배치까지 자식의 의견이 우선됩니다. 이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내가 손님 같다. 내 집인데도 눈치를 본다고 말입니다. 이 상황의 시작은 아주 사소한 말이었습니다. 괜찮다는 말, 상관없다는 말, 다 네가 알아서 하라는 말이 쌓인 결과입니다. 경계를 세운다는 건 싸우자는 뜻이 아닙니다. 선을 분명히 하자는 뜻입니다. 이건 가능하고
이건 어렵다. 여기까지는 내가 결정하겠다는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있어야 관계가 유지됩니다. 기준 없는 배려는 결국 이용으로 바뀌기 쉽습니다. 노후에는 더더욱 말의 무게가 중요해집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이 그대로 구조를 만듭니다. 그래서 말버릇을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걸 괜찮다고 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불편해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경계를 세우는 부모는 냉정한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오래 지키는 부모입니다. 역할을 분명히 해야 존중도 남습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좋은 말보다 분명한 말을 연습해야 합니다. 이 연습이 없으면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의 세 번째 공통점은 혼자 서 있는 삶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자식을 의지하며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자식이 없으면 불안해지는 구조로 삶을 만들어 왔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나중에는 자식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노후가 가까워질수록 자식과의 관계를 더 꼭 붙잡으려 합니다. 문제는 이 불안이 선택을 흐리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질까봐, 혹시 혼자 남게 될까봐, 그래서 지금 조금 불편해도 참고 넘기자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실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80대 초반의 한 어머님은 평생 자식 중심으로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친구 관계도 줄이고 취미도 내려놓고 모든 생활의 중심을 자식에게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노후가 되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자식은 바쁘고 연락은 뜸해지고 함께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님은 더 불안해지셨습니다. 연락이 오지 않으면 괜히 서운해지고 사소한 말에도 크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자식의 말 한마디에 하루 기분이 완전히 좌우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어떤 결정도 독립적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자식이 뭐라고 할지부터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 문제, 병원 선택, 생활비 사용까지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식이 됩니다. 혼자 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자식은 자연스럽게 중심이 됩니다. 부모의 삶이 아니라 자식의 반응이 삶의 중심이 되는 구조입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는 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조용한 시간이 오면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달래기 위해 자식에게 더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시간이 갈수록 더 약해집니다. 자식은 점점 부담을 느끼고 부모는 더 불안해집니다. 이 악순환이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반대로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는 분들은 다릅니다. 이분들은 혼자 있는 시간이 익숙합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하루를 보내고, 혼자 결정을 내리는데 큰 불안을 느끼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성격이 아니라 준비의 차이입니다. 노후를 자식과 함께 살아갈 계획으로만 생각했는지, 아니면 자식과 떨어져도 괜찮은 삶을 상상해 봤는지의 차이입니다. 혼자 산다는 말은 외롭게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스스로 하루를 책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관계에서도 주도권을 잃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휘둘리는 부모는 사실 자식을 잃을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두려움이 말을 막고 선을 지우고 결정을 미루게 만듭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게 있습니다. 자식이 없어도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연락이 없어도 무너지지 않는 일상입니다. 이 구조가 있어야
자식과의 관계도 건강해집니다. 혼자 서 있는 부모는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도움을 받되 삶의 중심은 스스로 지킵니다. 이런 부모를 자식도 다르게 대합니다. 부담이 아니라 존중의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관계가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결국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는 삶의 마지막 원인은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줄이지 않으면 아무리 말을 조심해도 아무리 기준을 세워도 관계는 흔들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 준비가 없는 한 노후의 선택은 계속 자식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는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나타나는 세 가지 공통점을 차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자식이 나쁘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언제나 부모의 마음과 선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죄책감으로 결정을 내리고 경계를 세우지 못한 말버릇을 반복하고 혼자 서는 삶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가 겹치면 자식과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 구조는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동안 반복된 습관과 생각이 쌓인 결과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고, 그래서 더 흔합니다. 하지만 이 구조는 운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씩 돌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부탁 앞에서 내가 정말 괜찮은지 스스로에게 묻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말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기준을 세우자는 것입니다. 노후에 자식에게 휘둘리지 않는 부모는 차갑거나 이기적인 부모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책임질 줄 아는 부모입니다. 그 책임감이 있어야 관계도 오래 갑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이라도 마음이 불편해졌다면 그 불편함이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선택에서는 자식보다 먼저 나 자신의 삶을 기준에 올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 선택이 결국 자식과의 관계도 남은 노후의 삶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